똑딱이 주식 5월 2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똑딱이 방송은 꾸준히 들으셔야 제가 무슨 말을 해가고 있고 어떤 수순의 증시, 어떤 시세를 주로 말하고 알아야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들으시거나 어쩌다 들으시면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미국 증시의 경우 2일간 흐름에서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되면서 되밀린 건데요. 자, 다우 지수도 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되면서 조정을 보였고, 나스닥 역시 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되면서 조정을 나타낸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저항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증시의 경우는 다우와 나스닥 지수 모두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회복이 되어야만 조정 흐름에 있어서의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가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요. 또 금리 인상도 없다고 한 점이죠. 자, 이 말은요. 이후에 금리 인하를 여전히 생각 중에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고려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없다고 하면서 기존의 연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심중에 두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까지는 인플레이션 추이상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데 따른 매물 소화를 거치고는 있지만 파월 의장의 말 해석대로라면 미국 증시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긍정적이에요. 국제유가가 5월 첫 거래일에서 3% 이상 하락한 부분인데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4월 중후반 방송할 때 향후 증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예상 시나리오. 4월 말이나 5월 초로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전개된다면 4월 CPI나 5월 CPI가 개선되면서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빅테크 중심으로 살아나는 그런 예상 시나리오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그걸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바이오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의 보조 시세로서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국제유가 하락이 첫 단추입니다. 그런 점에서 5월 첫 거래일 국제유가 지지점을 이렇게 하향하면서 조정 흐름,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일단은 반가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5월 첫 거래일 8.41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반등한 만큼 이번 반등의 국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흐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제가 화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흐름을 유지를 해줬다는 점, 그리고 오늘 5월 첫 거래일 시가 위 양선으로 마감됐다는 점은 아직 반등 영역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속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볼 여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양선으로 마감되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후속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볼 여유는 아직 있다. 즉 반등 국면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부하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인 경우에는 지지가 강하고 저항이 약하다. 그래서 지지가 되거나 아니면 하향이 되어도 이평선 회복이 대체로 수월하다. 다시
깨고 내려와도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수월하다는 거죠. 저항이 약하니까. 그리고 우하향의 이동평균선은 반대로 지지가 약하고 저항이 강하다. 따라서 저항이 되거나 돌파가 되어도 이평선 제하향이 대체로 수월하다. 이 특성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요 분홍색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보시면은 모두 우하향입니다. 지금 그죠? 우하향이에요. 자, 우하향이니까 지지가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돌파를 했다고 해도 다시 지지 테스트를 거치려는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하향의 이평선은 돌파해도 다시 지지 테스트를 거치려는 성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눌림의 성격도 있는 건데, 다만 재하향 되기 전에 21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기 전에 바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우상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강한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각각, 자, 이 초록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코스피 지수 2706포인트 정도 되네요. 자, 요 초록색 선, 여기를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기 전에 지수가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2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지지가 약한 상태에서 지지가 강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코스닥은 어디? 여기입니다. 초록색 선. 코스닥은 여기를 20일 이동평균선 하향하기 전에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야만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도 한 가지 오늘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자, 5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최우선이긴 하지만은 하향에도 20일 이동평균선 하향 전에 각 양시장 기준선을 넘기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환율의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80원 돌파 시도가 있긴 했지만은 다시 하향을 해가지고 1375.9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은 버티면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현재 그 달러화의 흐름 동향을 보시면은 달러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횡보등락하고 있죠. 이 횡보등락하는 흐름이 아래로 내려와야만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이하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 동향을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화요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밀렸었죠. 어제 한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를 반영했는데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약보합권 마감이니까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뭐 1.45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4월 26일 방송 때 제가 GDP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언급드리면서 한국과 미국 증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때 이제 제가 그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국의 4월 수출이 13.8%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면서요, 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특히 대미와 대중 수출 추이가 모두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요. 4월에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 67억 9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또 4월 반도체 수출은 67.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그리고 6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가 하락을 했어도 선조종을 보인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리노공업이나 동진세미캠, 제우스, 원익 QNC, ENF 테크놀리지, 이러한 종목 등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차별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달러화로 환산을 한 코스피하고요, 기존 코스피 간의 어떤 상대 강도, 이게 역사적 저점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서 투자하는 외국인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 투자에서 환차익의 달성 확률이 높아진 구간이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자, 이상을 염두에 볼 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제가 며칠 전 말씀드렸는데 기준선 위로 두 번째 올라서는 양봉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자 저점상 지지되는 기준선 위로 양봉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윗꼬리는 있고 반등폭이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조건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AI 수요가 D램 외에 낸드까지 확대되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메모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와 내년도로 모두 확대되고 있다. 이 점이 오늘 지수 대비 삼성전자 주가가 선방한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3일째 빠지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거의 다 줄이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SK 하이닉스는 16만 9천 원을 유지하는가 이게 월초 중요 체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월초에 여기를 지지해야만 다시 회복 시도로 원활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월봉 차트로 보시면요. 월봉 차트상으로는 지금 보시는 대로 5월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의 이격이 좀 커요, 아직은. 이게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는 부담이거든요.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한미반도체는 조금 더 매물 소화 기간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에서 YC캠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도 오늘 윗꼬리는 달렸는데 동반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역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YC캠,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흐름을 선도하고 있지만은 뭐 필옵틱스나 SKC 이런 종목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SKC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다시 회복해 가는지를 체크하면서 보시고 필옵틱스는 직전 고점 쪽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다시 유지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부담을 조금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삼성 SDI는 3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전고체 쪽에 구체적 사업화를 가장 많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2차 전지에선 주목하자라고 제가 그저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 다시 올라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에서는 ST팜이 실적 발표 후에 밀렸어요.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이 부분이 주가 하락에 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이오는 실적을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 내일 이 초록색 선 89,800원 여기를 회복하면은 뭐 보유해 볼 수 있지만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량을 좀 축소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5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